네, 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일본 취업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는 에너지 R&D 부문과 경영관리 부문에 정규직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R&D 부문의 경우는 관련 학과 전공자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경영관리 부문의 경우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변호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두 부문 모두 토익 700점 이상 또는 동등 수준의 어학 성적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모집 기간은 7월 16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한국투자공사에서는 기록물 관리 계약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록관리학과 역사학, 문헌정보학 등 전공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 시험에 합격자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서는 7월 17일 오후 3시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석유공사의 채용 정보입니다. 전략기획과 인사, 재무 등 6급 신입사원과 시설 건설 운영, HSE 등 8급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6급의 경우는 토익 720점, 탭스 569점, 그리고 토플 81점 이상 등 공인 어학 성적을 소지해야 하고요. 8급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그리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가운데 관련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서는 7월 20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마사회에서는 소방안전관리와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할 무기계약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방설비기사,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무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2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 시간에는요, 일본 취업의 전문가시죠. 마이나비 코리아의 김모경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너무 부러운 소식으로 오늘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의 취업자 수가 1953년 이후에 65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더 많아서 일손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요. 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악이다,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일본 이야기를 들으니까 부럽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계속해서 일본 취업 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마이나비 코리아에서 이제 시행하는 취업 설명회나 아니면 박람회를 찾는 구직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마이나비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일본 취업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도 뭐 신입뿐만이 아니고 경력직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말 뭐 저라도 제가 구직자라면 이런 소식을 들으면 일본에 당장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잠깐 아까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인성 같은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학 능력이 크게 높지 않아도 가능성이 있는 나라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일본어를 공부해야 되나, 일본어를 공부하라고 주변에 좀 조언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늦지 않은 것 같고요. 마침 어저께 저희가 교육을 했던 친구가 음료수를 사들고 감사 인사를 왔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가 5월 달에 봤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어가 좀 부족했거든요.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이제 일본어 좀 부족해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빨리 포기하지 말고 이번 연에도 한번 다시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교육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어 이제 기업 쪽에서도 너가 일본어가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너의 매너와 그리고 성실함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해서 너를 채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와서 이제 그 결과를 알려주는데 저도 너무 기쁘고요. 그 친구도 굉장히 이제 자신감 얻어서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네, 올해 10월부터 입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잘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2부에 항상 일본 취업 이야기가 나오면 더 귀가 쫑긋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였죠. 일본 면접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죠. 개인 면접도 네. 알아보고 또 그룹 면접도 알아보고 또 면접을 볼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좀 어떤 부분을 살펴볼까요? 네, 그 일본 기업에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를 할 때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면접인 만큼 이번 주에도 일본 면접 대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일본은 이제 신입 채용 시에요, 종합직 일괄 채용이라고 해서 인문계와 그리고 이공계를 일괄적으로 채용을 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인문계와 이공계 채용 절차가 똑같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두 분류로 나눠서 면접 꿀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볼 때 스펙보다는 인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공계, 인문계 할 것 없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구분이 좀 있나 봐요? 네, 약간 다릅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기업의 종합직 일괄 채용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종합직 일괄 채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본에서는 종합직 일괄 채용이라고 해서요, 다양한 직종을 한 번에 이제 일괄적으로 채용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입사 후에 이제 기본 잡 로테이션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직종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공 불문을 하고 지원 접수를 받기 때문에 우리 한국 청년들 입장에서는 전공에 이제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직종에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종합직 일괄 채용을 이제 채용을 한 후에 이제 신입 교육 때에는 이제 신입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할 때요, 기간을 1년에서 한 3년 정도로 굉장히 여유롭게 잡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공을 보지 않고 이제 채용을 진행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종합직 일괄 채용 같은 경우에는 뭐 면접을 볼 때요, 이런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좀 어느 정도 고려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제외되지는 않고요, 고려 대상이 됩니다. 네. 네, 그 신입 채용 시에는 그 일본에서는 그 직종별로 결혼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한 채용은 아니라서 이력 접수 시에는 폭넓게 지원을 받는데요. 그 면접이 이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지원자의 역량과 그리고 본인의 희망, 직종 이런 것들을 이제 면접을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해 나가고요. 어느 정도 이제 배정할 부서를 염두에 두고 면접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일본 기업에서 이제 면접을 볼 때, 일본 기업은 이제 종합직 일괄 채용이라서 직종을 고려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1차, 2차, 3차는 이제 통과가 될 때인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내정을 받기는 어려워지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기업 쪽에서도 면접을 진행하면서 이 친구를 어느 부서에 이제 배정을 할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본인은 어필을 할 때 정확하게 본인이 어떤 부서에서 활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취업 성공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채용을 좀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직종에서 이 외국인 채용을 진행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외국인 채용이 이제 가장 많은 그 직종을 보면요, 영업 및 판매 직종이요, 36.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사업 부분은 16%, 정보 시스템과 기술 서비스 부문이 각각 14.9%, 1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이라고 해서 좀 해외 사업 부문에 많이 좀 편중되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네, 맞아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뭐 특정 분야를 이제 그 보충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영업이나 뭐 IT 계열 등으로 해서 인력을 이제 많이 필요로 하는 네. 그런 분야의 이제 외국인들을 이제 골고루 이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 외국인 채용이 가장 많은 직종이 이제 영업 판매직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영업 판매직 면접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물어볼까요? 뭐 영업 판매직 그 질문을 보면요, 실제로 이제 한국인 구직자가
일본 기업에서 이제 면접을 볼 때 받았던 질문들을 한번 보면요. 자기소개나 이제 일본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 그리고 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지, 이 직무를 통해서 장래에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를 묻는데요. 인문 계열이 이제 그 지원 가능한 종합직과 일반직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질문들은 그 기술직 지원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에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셔야겠습니다. 네, 살펴보니까 그래도 좀 보편적인 질문들이라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두면 그래도 두루두루 활용 네. 가치가 높은 질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 면접관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이 겸손을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겸손한 걸 좀 좋아하고 좀 추구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면접장에서는 내내 겸손하기만 해서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 지원자로서 뭐 당신을 채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겸손하지만 자랑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제가 이런 한국식 스타일의 그 어필하는 방식과 일본식으로 이제 어필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런가요? 네, 네. 한국은 이제 약간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어필하는 것을 이제 좋게 평가를 하고, 그렇죠. 일본은 약간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지만 약간 뒤에서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사실 알맹이는 굉장히 내 자랑을 하고 있는. 맞아요. 하지만 굉장히 돌려서 얘기하는 네. 그런 어렵네요. 표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당신을 채용해야 할 이유에서는요, 지금까지의 이제 경험과 성장 과정을 근거로 해서 강한 그 입사 의지를 어필을 하시고요. 그리고 직무와 조직 문화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어필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변 사람은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그 면접자가 준비한 그런 강점만을 어필하는 것보다는요, 그 좀 더 이제 객관적인 그 평가의 판단 자료로서 평소에 그 면접자의 본심을 파악하려는 그 질문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제 타인들한테 들은 그 긍정적인 평가를 여러분들이 전달해서 본인의 능력을 어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말을 돌려 말하는 일본어를 준비를 해야겠네요. 지난번에 또 알려주시기도 하셨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일본 기업이 이제 면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상 질문을 이제 준비를 해서 답변을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하지만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예. 그런 질문들이 또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하셔서 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보통 이제 일본 면접 이야기를 할 때 개인의 능력보다는 인성, 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뭐 기술직을 채용할 때도 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네, 기술직을 이제 채용할 경우에는 한국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공과 업무 내용이 일단은 먼저 맞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한국과 비슷하죠. 그래서 특히 기계, 전기, 전자, 전공자의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 관련된 그 시험도 있고요. 면접 시에도 그 전공에서 이제 뭘 배웠는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공계열 전공자는 전공을 살려서 본인이 기술직에 이제 응모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는 전공에서 이제 배웠던 지식들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입사 후에 어느 분야에서 특히나 본인의 전문성을 이제 키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연결해서 어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특히 IT 업계 같은 경우는 이런 경향이 좀 더욱더 뚜렷하게 두드러지고 있고 또 해외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연봉도 상당히 높게 좀 측정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일본 IT 업계에서는요, 그 우수 인재를 그 네. 모시기 위해서 굉장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한 모바일 게임 회사에서는요, 인공지능을 이제 전공한 신입 사원들에게요, 그 첫 연봉을 1,000만 엔 와, 정도. 초봉을요? 네, 와. 원화로 하면 1억 원 정도 그러니까요. 되죠. 네, 초봉을 이제 주겠다는 공고를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신입 엔지니어 이제 초봉은 650만 엔에 달합니다. 상당히 높네요. 네,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일본의 이제 일반 기업의 신입 초봉이 한 3천만 원
그 중반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일본 내의 그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 근무하는 그 한국인 근로자 추이를 보면요. 2014년도에는 4,800여 명에서 지난해 7,700여 명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IT 업계에서 IT 전공자는 그 적극 채용하고 있고요. 문과도 IT 지식을 배울 의지만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비전공자도 지원이 가능한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문계 그 전공자들 중에서 그 기술을 배우고 또 일도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일본의 그 IT 업계에 응모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IT 업계에서 이제 기술직 채용 면접 때는 어떤 질문이 주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또 이제 실제 IT 업계에서 지원한 면접자가 받은 질문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공부한 언어 중에서 그 지금까지 작성했던 소스 코드의 라인 수는, 그리고 IT 공부를 시작한 이유, 그리고 팀 프로젝트에서 담당했던 역할이나 아니면 또 힘들었던 일 등을 묻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팀 업무와 관련된 질문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뭐 인문계나 이공계 가리는 것 없이 팀워크를 소중히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뭐 팀워크 관련한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자신의 능력보다는요, 그 팀과 이제 협력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일본은 이제 한국의 한자를 써서 화자를 써서요, 일본어로 와라고 읽는데요. 이 와를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협조성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한국의 비즈니스를 보면요. 좀 개인의 그 책임하에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보다는 부서, 팀, 책임하에 이제 같이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업무를 볼 때도요, 일본의 그 업무 공유 문화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정착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말 여러 번의 다양한 회의를 통해서 그 팀원들과 같은 그 의견을 통합해서 업무를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팀원들과 협조하며 그리고 무언가를 이뤘던 경험을 예를 들면서 그 안에서 본인이 어떠한 것들을 역할을 이제 담당을 했고, 그리고 그 팀의 이제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이제 공헌을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다 포함을 해서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본 기업 면접 대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일본에는 우리나라엔 없는 마지막 단계가 하나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뭘까요? 네, 맞아요. 면접 보고 끝난 게 아닙니다. 네. 그 면접을 보고 나서는요, 당일 내에 그 면접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전달하는 그 이메일을 여러분들이 보내셔야 합니다. 네. 자, 감사 메일 우리나라 구직자들에게 상당히 생소한 내용인데요. 이거 네. 뭐라고 쓰면 되나요? 네, 그 제가 5가지의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이메일 주소를 쓰는 난에는 그 메일을 다 쓴 후에 마지막에 기입을 해서 발송하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써놓고 이제 본문을 이제 쓰다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송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완성 내용은 보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마지막에 써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목은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그 용건을 기입을 하고 대학교명과 성명을 기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수신인 명에는 회사명, 부서명, 성명을 기입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본문에는 간단한 자기소개로 언제 면접을 본 누구인지를 설명을 하고요. 면접에 대한 감사의 표시, 그리고 그 외 면접에서 느낀 점, 기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이유 등 간단한 지망 이유를 어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서명도 반드시 넣는 건 비즈니스의 그 매너죠. 그래서 성명, 대학, 학부, 연락처를 기입합니다.
여러분들 그 검색창에 가셔서요. 그 일본어로 멘세츠 오레메이ル이렇게 면접 감사 메일이라고 이제 기입을 하시면요. 수많은 템플릿이 이제 나오고요. 지금 방금 이제 방송에서 보여드린 그 템플릿은 저희 마이나비 일본 사이트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런 단계 같은 경우는 정말 일본에밖에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외국인 지원자가 이런 걸 보내면 상당히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일본 기업이 면접 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도 첫 번째가 이제 좋은 인상이라고 그 조사 결과가 있었다시피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니까 이런 것들을 반대로 더 하면 큰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필을 하시면요. 일본 비즈니스의 기본 중에 기본인 기본적인 매너를 가지고 있는 친구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한 그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입사 의지가 강하구나 이런 것들도 어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일본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면접 끝나고 나왔다고 절대 끝났다고 마음을 네. 놓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감사 메일 보내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너 속의 코너 시간이죠. 김보경 대표님이 전해주시는 일본 생활 문화 꿀팁. 오늘은 어떤 걸 좀 알려주실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여름 휴가에 대해서 잠깐 네,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일본의 여름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일본인들은 주로 이제 여름 휴가를 많이 떠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주로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계획의 민족, 일본인들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름 휴가 때 가장 가고 싶은 장소와 하고 싶은 것은?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본 국내 여행이 36.2%를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불꽃축제 대회가요. 34.9%로 상위에 올랐습니다. 와. 뭐 특이한 것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도 22.3%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네, 진짜 우리나라도 몇 년 전만 해도 무조건 해외 나가야 되고 막 그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점점 뭐 호캉스라든지 국내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네. 집에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도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트렌드가 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인들의 여름 휴가 기간은 대체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본인들의 그 여름 휴가 기간들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지난달에 그 20명, 20세에서 이제 69세. 에 이제 1,000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본인들의 2018년도 여름 휴가 기간은 5일이 11.2%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3일간이 9.4%, 그리고 휴가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으셨는데요. 오. 8.6% 정도였습니다. 네. 그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추석에 해당하는 이 오봉의 여름 휴가를 이제 떠나는데요. 네. 그 매년 양력 8월 15일 이제 전후로 장기 휴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일본어로 오봉 야스미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에는 이제 조상의 혼을 기르는 축제가 이제 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성묘를 가기도 합니다. 올해는 8월 13일에서 16일까지가 이제 오봉 야스미 기간입니다. 이 오봉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 어머니들은 쟁반을 보통 말씀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다른 의미일까요? 네, 다른 의미입니다. 네, 오. 추석. 우리나라의 추석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추석을 같아요. 오봉야스미라고 네. 하는데 이때 주로 많이 가시네요. 자,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불꽃 축제 상당히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그 불꽃 축제가 뭐 같은 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지 아니면 좀 투어하듯이 오늘은 이 지방, 내일은 뭐 어느 쪽 이렇게 좀 따로 열리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기본적으로는 뭐 투어하듯이 이렇게 네. 여러분들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7월부터 이제 9월 초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이게 또 대회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날짜가 중복되어 버리면 그 대회니까 그렇죠. 그 좀 평가하기가 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일본의 불꽃 축제는 여러분들 투어할 수 있을 정도로 일정이 다 다양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사전에 계획을 이제 세우셔서 네. 가시면 정말 많은 축제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우리나라 분들도 여름에 참 일본 휴가 맞아서 가까우니까 많이들 가시잖아요. 네. 가면 일단 무엇보다 덥다. 일본은 참 습하고 덥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이맘때 일본 휴가를 가게 된다면 좀 어느 지역이 다니기가 좀 좋을까요?
아, 7월은요. 네. 어느 지역도 장마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7월은 여러분들이 만약 7월에 이제 가시면 아무래도 항공권은 쌀 거예요. 하지만 그 굉장히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네. 한국처럼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인데 그 뭐 동경이나 그런 중심지는 이제 보슬비 정도 내리는 네. 정도지 장마라고 해서 이렇게 한국의 뭐 서울처럼 이렇게 폭우가 내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7월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신다면 장마를 끼고 장마를 즐기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이제 여름에 그 관서 지방 쪽으로 가시면요, 네. 굉장히 고생을 하실 겁니다. 오사카 매우 이런 덥거든요. 쪽인가요? 네, 오사카, 뭐 교토, 예. 뭐 코베 이런 쪽으로 가시면요, 굉장히 날씨가 더워서요 고생을 많이 하실 테니까 좀 여름에는 뭐 반대로 홋카이도 이런 데 네. 가시면 굉장히 산뜻한 바람에 네. 그 주변을 이제 관광할 수 있으니까 홋카이도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일본인들이 주로 여름 휴가 때 아까 국내 여행을 많이 선호한다고 하셨는데 좀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홋카이도 지역일까요? 그러게요. 그거는 저는 일본인들의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뭐 홋카이도나 네. 뭐 그러니까 겨울에도 홋카이도는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눈이 음식이 많이 오잖아요. 네, 눈이 많이 오고 그 다들 이제 스키를 타러 이제 그 홋카이도로 많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음식이 굉장히 맛있거든요. 네, 그쪽에 네. 이제 그 자료가 굉장히 신선한 자료가 이제 재료가 굉장히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겨울을 이제 일부러 춥지만 홋카이도를 가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너무 추운 거 싫다 해가지고 이제 홋카이도로 이제 여름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근데 일본은 이제 전국에 굉장히 관광지가 활달하게 그 발전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전국 그 전역에서 이 여름 휴가를 통해서 이제 휴가를 즐기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본 취업 문화 소식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마이나비 코리아의 김보경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